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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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2부로 임나온 작가님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백발의 선글라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뽑게 된 이유가 있었죠, 글지마 작가님. 예, 제가 노르웨이에 있는 그 사진 전시관이 있어요. 아예 그냥 상설로 딱 지어진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구경을 하다가 어떤 백발의 여인 둘이 스포츠카를 타고 가면서 뒷모습이 찍힌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되게 머리를 빳빳하게 세운 백발의 선글라스 낀 검은 드레스 입은 분들을 자주 봐서 아마 내 노년도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그 노르웨이 작가분의 사진이 떠올라서 저희가 이런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다들 노후에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게 된 책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글지마 작가님 말고 저부터 할게요. 네, 저부터 할게요. 저는 내가 꿈꾸는 내 미래의 삶이 안 그려져요. 네. 잘 아예 안 그려져요. 저는 아직 젊어서 그래요. 지금과 똑같을 것 같아서 안 그려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저는 약간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라서 사실 1년 후, 5년 후 막 이런 삶을 생각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더 안 꾸어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생각은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하루하루를 꽉꽉 채워서 살고 있는 내 50대의 모습 혹은 내 자신의 노년의 모습이 있잖아요. 네. 어떨까 생각을 하면은 전 웃음이 좀 나요. 그때도 안 해봤던 것들을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노년에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네. 요즘에는 약간 어떤 기계를 사람들이 쓰나 막 이것저것 눌러보기도 하고 막 예? 저는 아이패드를 잘 다룰 줄을 몰라요. 그래서 네. 친구가 막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런 기계가 다 있어? 약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시대를 살아가는구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약간 철들지 않는 약간 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모습이 짐작이 돼서 그런 모습에 추천하는 책으로 요시타케 신스케 작가의 있으려나 서점이라는 책을 추천을 하고 싶어요. 네. 정말 귀여운 코스튬을 가진 아저씨가 서점원이신데요. 근데 마을 변두리에 책과 관련된 책 전문점인 있으려나 서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서점 이름인가요? 맞습니다. 있으려나 서점이 바로 서점 이름이에요. 그래서 손님들이 주인 아저씨한테 혹시 이런 책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있다 마다요 하고 꺼내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네. 손님들이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추천을 이렇게 받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네. 조금 희귀한 책이 있나요? 라고 묻는 손님한테는 달빛 아래에서만 볼 수 있는 책을 추천을 해주시기도 하시고 네. 세계의 팝업 그림책을 추천해주기도 하시는데 네. 녹아내리는 그림책, 우는 그림책, 기침하는 그림책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책들을 네. 소개를 상상하시면서 같이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책을 읽다 보면은 독서초가 소개가 돼요. 독서초 혹시 뭘 것 같으세요? 독서초? 네. 약초 막 이런 건가? 맞아요. 약초 같기도 하고 풀. 맞아요. 딱 그건데 어떤 지방에서는 5년에 한 번 다람쥐, 해달, 아이, 개 등 모든 생물이 일제히 책을 읽는 독서 현상이 일어나는 때가 있대요. 네. 근데 그 지방에서만 자라는 독서초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5년마다 꽃을 피우는데 그렇게 모든 생물들이 책을 읽는 시기랑 겹치는 그때 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구원들이 이거는 그 독서초의 향기랑 꽃가루 때문이 아닐까라고 가능성을 연구해두고 연구를 진행을 하는데 그 연구원들도 책 읽기가 싫어져서 연구가 중단되는 바람에 아직도 그런 효능의 발견을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책도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다양한 책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뒤쪽에는 갈수록 책에 대한 그런 손님들의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들이 이어져요. 이쪽으로 갈수록 본질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은 책 그 후라는 책이 있어요. 다 읽은 책, 너덜너덜해진 책을 책 재활용 센터로 보내는데 거기서 책은 종이, 색, 글자, 이야기, 작가의 감수성 등으로 다양한 요소들로 분류가 된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분류가 돼서 분해센터에서 다시 미세한 감정으로 또 분류가 되는데 네.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등 다양하게 세분화가 된대요. 근데 이제 각각의 강점들은 하늘에 뿌리거나 아니면 길가 틈에 숨겨놓거나 다시 사회 속에 녹아들게 이렇게 만든대요. 그러다가 이제 작가의 감수성은 전문 책 기술자가 선발한 미래의 작가한테 이렇게 침을 싸서 저 사람한테 전수를 해야지 하고 이렇게 보낸다고 또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책에 대해서, 책의 본질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다양한 상상을 이루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 책이라서 굉장히 귀엽고 아기자기한 그림체와 이야기들로 끊임없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다양한 책들이 많아요. 이건 목차가 없네요. 네, 목차 있어요. 여기, 이게 목차예요. 책등만 보이는. 맞아요. 신기하네요. 귀엽다. 네. 여기 맨 마지막에 이 책 날개 있잖아요. 네. 여기 뒤에 이거 좀 커질 수 있는 책이었는데 이거 너무 귀여운 거야. 약간 이것만 봐도 되게 뭔가 따뜻한 그런 이야기들 맞아요. 많을 거란 게 보여요. 너무 맞아요. 귀여워요. 엄마가 아이한테 책을 주는데 조금 커질 수 있는 책해서 저는 지식이 쌓이나? 막 몸이 커지나 했는데 이제 엄마와 밥 먹을 때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엉덩이에 깔아주는 책이었습니다. 따뜻하다. 귀엽네요. 저는 끝까지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서 노년까지 이런 호기심을 갖고 살기 위해서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글지마 작가님 책 추천 들어볼까요? 네, 저는 백발의 선글라스라는 주제의 모네의 그림 같은 식탁 이란 제목의 클레르 주아님이 지은 책을 가져왔습니다. 네. 임나온 작가님께서 이제 기록을 그림으로 하신다면 저는 소개글에 좀 창피하지만 세상에 없을 소설을 쓰고 화가 모네와 같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써놨는데 네. 모네를 좋아하거든요. 그 모네의 화풍을 좋아해서 네, 그런 이름을 쓰기도 했고 그래서 모네 관련된 책이 진짜 많아요. 막 맞아. 미국에서 산 거, 영국에서 산 거, 막 프랑스에서 산 거 막 다 읽지도 못하고 영어로 돼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골라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분이 86세인가 84세까지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롱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빨이어도 그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고르게 됐고 그래서 좋아하게 됐는데 일단 모네를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그 모네 만에 누가 모네고 누가 마네인지 매번 헷갈리는 일단 마네가 먼저였고 모네가 그 다음 시대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제 인상파를 개척했으며 지도자로도 많이 사람들이 따랐는데 그 인상파가 이 사람이 그린 인상, 콤마, 일출이라는 작품에서 떼운 거라고 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때 사실주의가 인기를 끌던 시대인데 갑자기 인상주의라고 해서 첫 번째 인상파 전람회를 열었을 때 완전 비판을 받았다고 해요. 이게 뭐냐. 근데 특히 모네가 그린 일출이라는 작품을 보고 인상주의파라고 놀리면서 시작된 용어가 이제 인상주의파인데 네. 지금은 또 한 획을 그은 사람들로 그쵸. 언급이 되죠. 이분이 좋았던 건 저는 솔직히 사실주의 그림을 진짜 좋아해요. 그림은 정교해야 된다? 사실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제가 미술을 배운 게 아니라 저는 모방만 하는 편이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유독 모네 작가의 그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일까 했는데 그냥 그 따뜻한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모네는 살짝 푸근한 할아버지 느낌이었어요. 근데 생애를 찾아보니까 빵 좋아하실 것 같은 푸근한 할아버지가 아니라 약간 시간 강박관념에 휩싸인 아내를 2명이나 뒀던 은근 낭비벽이 조금 심하셨던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이 책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목은 일단 모네 그림 같은 식탁인데 네. 이분이 대식가이자 미식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음식은 맛있어야 된다. 그 철학 하나로 디저트 같은 것도 만드는 레시피도 가문에 내려오는 게 있을 정도로 우와. 되게 미식가이기도 했고 그래서 뒷페이지는 대부분이 전체 요리 아니면 디저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레시피를 직접 증손녀 분한테 받아서 썼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유독 재밌었던 게 이분이 꼭 오전 11시 그쯤에 밥을 먹었다고 해요. 왜냐면 그 이전과 그 이후에 그림 그리는 작업하는 시간은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네. 그래서 손님이 그 시간에 안 와요. 같이 그 시간에 밥 먹기로 했는데 그럼 막 먼저 먹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왜냐면 손님이 늦게 오면은 자신이 작업하는 시간도 늦춰지니까. 근데 이게 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거는 이분이 이렇게 빛이 옮겨지는 거를 그리는 사람이니까 자신이 생각한 시간에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그게 약간 작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맞아요. 그런 성격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했고 나중에는 이제 지베른이라는
지방에 가서 다들 아시다시피 그 연못을 만들어서 일본식 다리도 만들고 그럴 정도의 열정을 보이셨는데 네. 이때도 물론 가난하셨어요. 남의 돈을 꿔다가 집도 옆에 하나 더 짓고 심지어 요리사가 2명이었다고 해요. 정원사는 5명이었고 와. 근데 지금 상상을 해보면 막 제가 사채업자예요. 돈 받으러 갔는데 나는 돈을 받으러 왔는데 얘가 나보다 잘 살아. 그럼 기분이 되게 이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근데 왜 내 돈은 안 갚지? 약간 이런 맞아. 그렇죠. 이럴 돈으로 빨리 네. 돈이나 갚지. 저 요리사 고용할 돈으로 나의 돈을 갚지.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무척 좋아하고 따랐기 때문에 약간 윤허가 되지 않았을까? 뭐 그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되게 특이했던 건 그거였어요. 대부분이 6인이나 4인? 이 정도 양인 게 대가족이었어요. 이 사람이 첫 번째 부인이랑 애가 2명 있을 때도 두 번째 부인이 될 사람과 같이 살면서 그 집안에 애 6명을 같이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리의 사이즈가 이렇게 큰 게 아닐까. 다 같이 먹어야 되니까. 그쵸. 인원수만 따져도 이미 막 10몇 명이니까. 그러게. 네. 그 내치진 않았네요. 같이 살았네요. 그러니까요. 부인이 되게 하려고 데려온 거 아닐까요? 이게 불륜이 제 부인의 생전 생후에 일어난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도 불륜 아니냐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둘째 부인께서 되게 당당하셨다고 합니다. 옛날은 참 그런 그쵸. 관념이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저는 좀 벗어난 얘기인데 방금 이 둘째 부인, 첫째 부인 이런 얘기하면서 생각 든 게 네. 뭔가 그 요즘으로 치면은 그 예술가한테 도덕적인 그 잣대가 요즘은 좀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근데 그쵸, 그쵸. 옛날 그런 예술가들한테는 좀 용인되는 그런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고흐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 고흐도 품은 정말 너무 좋지만 네. 약간 뭐 여성 그런 것도 있었고 그쵸.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가끔 그래서 그 저 아는 작가님이랑 가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저도요. 예술가한테 작품만 봐야 되나 아니면 그 사람의 네. 도덕적인 거나 어떤 그런 것도 감안하면서 봐야 되나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작품이 그 사람한테서 나오는 거니까 그 사람의 그 뭐 인성이나 뭐 그런 게 반영이 됐을 수밖에 그죠. 없으니까 그래도 그림에서는 막 그림으로 안 나타나지 보여서. 않잖아요. 그쵸, 근데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네. 있어요. 제가 딴 소리를 해가지고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자신의 작업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활동하는 예술가가 되길 바라면서 오빠의 선글라스에는 모네의 그림 같은 식탁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임나훈 작가님 책 소개 들어볼까요? 네. 저는 백발의 선글라스라는 주제에서 내가 어떤 노년의 모습이 되었을까라고 상상했을 때 홍보 같지만 제 책인 산산죽죽을 추천을 합니다. 네. 이게 또 생각이 났어요. 네. 제가 되게 사람들의 그 시선이나 그런 평가나 눈치라든지 그런 거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뭔가 사람 간의 관계나 뭐 이런 거가 되게 틀어질까봐 약간 전전긍긍해하는 모습이 지금은 괜찮아졌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좀 심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산산죽죽이라는 책의 원작에서도 그렇지만 이 만화에 나오는 김씨라는 돌아가신 어떤 아저씨가 계시는데 네. 그분의 기일에 자식들이 다른 데로 놀러 가는 거를 목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네. 약간 실망을 하면서 씁쓸해하는 모습이 있는데 씁쓸한 마음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산 사람은 산 사람이고 죽은 자는 죽은 자야라는 책의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대사를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그 슬픔에 오래 빠져 있지 않고 다른 동년배 분들이랑 뭐 바둑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 크게 연연해하지 않는 모습을 제가 느낀 거는 나도 뭔가 좀 사람 사이의 관계나 뭐 인연이 끊어질까봐 아니면 또 나를 뭐 기억하지 못하거나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 뭐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너무 연연해하지 않는 좀 초연한 마음을 가진 노년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하면서 약간 이 책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동년배 분들과 바둑을 뒀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 어쨌든 죽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네. 그 하늘나라에서. 근데 생각해보면 죽는 나이가 진짜 다 다른데 근데 결국 죽고 나면은 다들 친구가 될까? 그런 장면이 근데 바둑씬에서 다 같이 친구처럼 보여서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들지만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런 면도 있는 게 뭔가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꼰대가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나이 유교 문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한두 살만 있어도 네가 뭐 언니네 아니면은 뭐 오빠네 뭐 이렇게 동생이네 이런 게 짓는 게 되게 심한데 뭔가 나이를 들면서 나중에는 그런 걸 초월해서 제가 노년이 됐을 때 네. 젊은 사람들이나 뭐 이런 나이에 상관없이 그렇게 편안한 사이가 될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 너무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그러니까요. 저희가 굉장히 깜짝 놀라게 듣고 네. 있었는데 맞아요. 산산죽죽이라는 책도 저도 읽어봤었는데 앞쪽 부분에는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네. 그 뒤쪽에는 산 사람의 그 친구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쵸. 저는 살아있는 사람은 정말 기억하려고 정말 잊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그 모습도 너무 공감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큰 여운을 느낄 수 있는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근데 주제에 맞춰 추천해주신 책이 너무 그 이유랑 그 책이 너무 잘 맞물리는 것 같아서 청취자분들께도 꼭 추천드리는 책이기도 하니까 꼭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벌써 1, 2부를 2주 동안 작가님이랑 같이 했는데 혹시 2주 지나오시면서 어떠셨어요? 녹음하는 게 생각보다 정말 어렵네요. 좀 정리도 나름 해왔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막상 말하려니까 막 일대를 맞아요. 보기도 힘들고 네 근데 두 분은 너무 말씀 잘하셔가지고 근데 또 잘 포장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작가님이 너무 재밌게 얘기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더 즐거운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네. 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백발의 선글라스. 과연 저는 70대, 80대까지 까만 연색을 하지 않고 선글라스를 끼고 다닐까요? 이왕이면 앞머리에 뽕도 열심히 넣어서 멋쟁이 할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가끔 저희 할머니와 식사를 하고 날 때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웃을 일도 별로 없는데 우리 손녀 덕분에 많이 웃었다고 말입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을까요? 모두들 어떤 노년을 생각하시나요? 오늘 당장은 뭐 먹지? 내일 뭐 하지? 같은 고민은 내려두고 백발이 된 나를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크래커스북의 글지마 작가였습니다.